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깜짝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하자 관광 수요 증가 기대감에 여행 종목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이 장시작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각각 6.04%, 16.8% 올랐습니다. TMF 사태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하반기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한 여행 산업에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는데 이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도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세수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 제네릭, 즉 복제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생존을 위해 약가 인상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의 제네릭 항암제 젤로빅이 12년 만에 단종됐으며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인 보령도 최근 수익성 문제로 약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올 7월부터 TMF 사태와 일본 난카이 대지진 경보, 중동 확전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행업종은 침체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선 중국 정부의 이번 무비자 정책에 따라 여행업종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자 면제는 보통 국가 간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도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여지가 있어 여행 산업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강세,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코스닥이 3.4%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도 올라갔고 코스닥도 강세 보여줬는데 과연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인지, 내일 또 대선은 누가 또 될 것인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또 할 건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미국 대선과 FOMC 회의도 남아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아침 9시부터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죠. 아침 9시 30분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장이 오르더니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아침부터 장 마감 때까지 강한 흐름들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일전에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지가 않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공매도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금투세.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그동안 억울하게 못 갔던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올라갈 텐데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계속 이게 계속 그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유지한다 그랬다가 또 폐지한다 그랬다가 또 다시 유예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자꾸 미뤄졌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이게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이걸 폐지를 하는지 이전에서는 그런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진짜 폐지를 하는 게 맞나 봅니다. 그렇죠? 기사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랑 전 종목이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낙폭과대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 낙폭과대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도 좀 움직였고 반도체도 움직였죠. 제약주도 움직였습니다. 물론 금투세 이슈로만 움직인 건 아니고 금투세 이슈 플러스 나름대로의 제약 바이오들도 이유들이 있죠. CDMO라든지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육성 지원책 얘기 이런 거 뭐 출범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금투세 이슈가 크기는 했지만 뭐 노무라 증권에서 2025년도서부터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물론 가봐야 아는 거예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전기차 목표 생산량 다 하향으로 다 낮췄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호재랑 악재랑 같이 맞물리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안 빠지죠. 제가 2차 전지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2차 전지도 올라가야 된다.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 지수 한번 볼게요. 그 지수를 박살을 내기에는 미국 시장 뭐 딱히 빠질 이유도 없는데 미국 시장은 빠질 것도 없고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지겹도록 많이 얘기했으니까 미국은 잘 살아요. 돈들이 남아 돕니다. 그거를 뭘 할지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원래는 건설을 하라고 돈을 풀고 애기들 분유값 대라고 돈을 푸는데 다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하고 부동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 부동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주식, 코인 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넣으면 그쪽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장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를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대선인데 미 대선 뭐 누가 될지는 뭐 박빙이긴 하지만 사전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유세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거면 트럼프가 돼도 올라갈 거고 해리스가 돼도 올라갑니다. 빠질 생각이 있으면 누가 되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되든 일단 미국장은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테마가 조금 순서가 바뀌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게 궁금하면 공개 방송으로 들어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오늘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제가 뭐 금투세 뭐 이게 폐지가 뭐 내일 될 겁니다. 다음 될 겁니다.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장은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장, 급락장 그건 안 나온다 그랬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언제 따라 올라갈 거냐. 그래서 미국도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갈 거다라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예상대로 흔들었지만 폭락 없이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거랑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순환매 2차 전지서부터 낙폭과대 대형주들, IT들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거 봐서는 뭐 하이닉스에 나오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16단 최초 개발 나선다는 얘기. 옛날에는 그런 그러니까 장이 떨어지거나 장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아니 16단 개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개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로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갈 일이에요? 원래 아침에 기사 나왔을 때 신경도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6% 올라가는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믹서에서 자, 그럼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뉴스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겨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흐름 속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흐름 속에 10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는 뭐예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정도만 보면 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297억 샀습니다. 29조를 사야죠. 그렇죠?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297억 사갖고는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드라마틱한 상승 안 나. 29조를 사야 돼요. 29조는 그냥 2조 9천억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지만 너무 기대하는 말아라. 하지만 최악의 경우 하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박스권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좀 샀죠. 그러니까 개별주 가지고 얘네들이 테마 장세로 재밌게 가지고 놀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 기관들이 주식 사는 거 믿지 마세요. 그 이유도 예전에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프로그램 매수.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코스피는 2,600억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장세를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매매 장세 펼쳐진다고 종목들이 급락하고 가는 것만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빠질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거나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급락하거나 빠지진 않습니다. 안 갈 수는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저 종목은 되게 엄청 잘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그게 차별화장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차별화장은 쟤네들은 엄청나게 잘 올라가서 바닥에서 뭐 50%, 100% 초전대초 최근에 막 급등하면서 움직인 것처럼 뭐 이상한 이슈로 막 잘 가는데 내 종목은 버티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떨어지고 이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은 거래가 실려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에서 올 겨울은 제약주 잘 봐야 됩니다. 반도체도 나스닥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잘 봐야 돼요. 2차 전지도 가요. 근데 걔네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주나 증권주나 은행주도 또 강하고 뭐 철강주들도 조만간에 중국이 또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업종, 나쁜 종목은 없는데 일단 대선 이후에서 다시 잘 봐야 됩니다. 대선 이후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미 대선 이후에서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전문가들 지금 이제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폭락하거나 사라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계속 급락해갖고 막 없어질 정도로 막 박살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전문가들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선 결과 이후에서 박살나면 또 다시 나오겠죠. 거 봐라. 내가 박살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겠지만 저는 추세라든지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서 대선 이후에서 누가 되든 간에 시장 박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강할 거라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IT 섹터들도 쉽게 끝나는 섹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부정론자로 지금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주식이 못 믿어서 하기 싫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근투세를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거기다가 지금 수급들도 많이는 안 잡혔지만 슬금슬금 지금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다시 만들어 놓고 있죠. 거기에다가 거래세도 뭐 이렇게 낮춘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이제 주식만 잘 올라가 주면 되는데 아직 요 정도로는 우리나라 주식 요 정도 올라갔고는 미국으로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돌아오진 않지만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돼요. 미국의 대형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장이 반등 주거나 올라올 때는 잘 움직입니다. 테마주들도 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똑같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꼭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잘 갔죠. 제약바이오가. 아직 중소형주는 크게 안 갔지만 대형주들은 지금 엄청 잘 갑니다. 그러면 곧 중소형주도 가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안 끝났습니다.
대마불사, 반도체 섹터. 다른 섹터는 안 가나요? 아니, 장이 올라가는데 안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순서가 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봐서는 급락장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어떤 형식으로 2,700을 올라가고 2,800을 회복할 거냐, 그게 당장 갈 거냐, 조금 더 있다가 갈 거냐, 그 싸움일 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어쨌든 오늘 그 흐름들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좀 좋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들도 좀 체감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급등 명중 종목 4가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9월 2일부터 9월 3일 이틀 동안 드렸던 종목인데요. 168%나 올라갔어요. 샤페론. 자, 장이 지금 좋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장이 나쁘면은 지금 바닥에서 168% 올라갔죠. 장이 나쁘면은 이거를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박살이 납니다. 하락장. 근데 지금 저는 하락장은 보지 않아요. 미국장은 당연히 상승장이고요. 역사적인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신고점으로 갔는데 어떻게 미국장이 하락장입니까? 그렇죠? 미국장은 완연한 상승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승장이 맞는데 저도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놈의 상승장이냐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승장이에요. 안 가서 그렇지. 어쨌든 그 속에서 지금 미국 글로벌 증시가 다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샤페론도 일로 죽는 게 아니고요. 멱살 잡고 땡겨 올립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멱살 잡고 땡겨 올릴 거예요. 오늘 알테오제, 리가캠바이오, 유한양이 올라가는 거 봐봐요. 그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난주에서 장대음봉으로 조정의 모습 나왔지만 멱살 잡고 땡겨 올리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되거나 거래량이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또 올라갑니다. 이게 장세 파악이에요. 시장이 죽는 장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면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나 하여튼 떠 있는 종목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조만간에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박살나면 반토막 날 때 주워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조정받아도 또 넘어갈 거라서. 근데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바이오. 자, 10월 달에 이걸 자주 얘기했었는데 저는 거래량을 믿었던 거지 뭐 해리스, 물론 이것도 트럼프 테마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대마 관련주. 저는 거래량을 믿었던 거예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거래량을 봐서는 이게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기에서도 한번 아침 방송 추천해서 수익 내주고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빠져가지고 10월 23일 날 한 일주일 좀 넘었네요. 한 열흘 전에 우리바이오를 또 추천했어요. 바닥에서 아니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대마가 여러분 생각해서 미국에서 저거 마약인데 왜 자꾸 저거를 열어준다고 하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왜 저거를 왜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지? 그렇죠? 수상하죠? 기사에 보면 뇌전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 그러니까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그런 약을 만드는데 이 대마에서 나오는 이 성분이 주성분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쪽으로 뭔가 이게 이제 물질이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하면 많은 그 희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 일단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의 그 마약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도 그거를 좋게 보고 거래를 실은 게 아닌가.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그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때가 되면 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어쨌든 수익은 났지만 끝난 게 아닌 거래량을 믿으면 되고.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오성첨단 소재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샤페론하고 많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지금 오성첨단 소재하고 샤페론이 지금 그러니까 거래는 실려 있고 앞에 거래 실려 있죠. 하락연재로 내려가 있죠. 이 위치가 제가 샤페론을 추천했었던 위치랑 비슷합니다. 자, 이때 당시 요거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래가 실렸는데 하락연재로 조정을 받고 양봉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요. 뭐예요? 사야죠.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올라간다는데. 그래와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거래 실리고 168% 올라갔죠. 그러니까 앞에서 거래 실렸던 누군가가 들어온 이 흔적.
이 흔적을 보고 조정받고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에서 거래 실리고 양봉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 첨단 소재하고 아까 봤었던 우리바이오가 비슷한 패턴, 샤페론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68%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거래 실린 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매매를 하시면 지금처럼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가는 이 가운데에서 큰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는 기회를 샤페론처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도 이거 10월 28일이니까 지난주만 해도 10월 31일까지 금요일이었죠. 딱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요. 오성 첨단 소재 15.7%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리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미국 대선과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을 조금 더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상승장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DS 단석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8천 원, 비중은 7%입니다. 올 상반기에 산 뒤로 계속 내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공급 계약 소식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0만 원 오늘 종가인데요. 전문가님, DS 단석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올 초에 자 차트 볼게요. 올 초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올 초가 아니고 뭐 물타기를 하셨나? 단가를 보니까 10만 8천 원이면 물타기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름서부터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6만 4천 원까지 빠지니까, 그렇죠? 6만 4천 원까지 빠졌던 거죠. 얼마 전에 반토막 났던 거예요. 지금 물타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타기한 저런 가격은 이거보다 더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일단 오르겠다라는 시그널은 이미 보여준 겁니다. 나는 오르고 싶어라고 지금 이 차트가 얘기를 해주죠. 얘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내용을 보면은 2차 전지만 갖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 뭐 친환경 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배터리, 플라스틱, 리사이클, 바이오 에너지 부분, 바이오 연료.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아니, 부대통령이 해리스 당선 후보자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이슈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유럽에서 계속 환경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장만 움직이면 어쨌든 수급이랑 지금 거래량 패턴을 봐서는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바이오 디젤 얘기도 나오고 친환경 원료도 나오고 일단은 요거는 내일 대선 결과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친환경 쪽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보 쪽이었으니까 그쪽이 당선되면은 이게 관련주들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벌써 오늘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일단 해리스 쪽으로 계속 뭔가가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원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쪽에서 계속 우세까지는 아닌데 막 점유율이 올라온다 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이었는데, 갑자기 주말 되더니 해리스 쪽이 거의 뭐 당선되는 분위기처럼 사전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계속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지?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편파 보도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주들이 아마 그 이슈에 먼저 미리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기대감입니다. 그럼 그 기대감에 맞춰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얘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미 대선 결과 잘 지켜보시고 이 거래량을 봐서는 어쨌든 간에 얘도 멱살 잡고 15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5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이니까 50% 더 올라가는 거죠. 충분히 수익으로는 아니 뭐 10만 8천 원인데 뭐 만 원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수급도 들어온 경우들도 봐서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낙폭과대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 얘는 15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상승이 기대되다 보니까 15만 원까지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6,000원, 비중은 25%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매수했습니다. 한화비전 합병 이후의 내리막인데 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소폭 오른 43,1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 단기로 지금 접근하셨는데 패턴을 보니까 단기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됩니다. 신규주들이 복불복이죠. 가는 건 가는데 안 가는 거는 계속 내리막도 걷고 하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질 않죠, 이제는. 그러면은 최소한 박스권 유지를 해줄 거고 수익으로 단기간에 다시 복구도 충분히 됩니다. 이틀만 올라가도 바로 수익으로 바뀔 테니까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얘도 지금 패턴이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중바닥형 모양을 여기서 그리죠.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수렴형 비슷하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서 신규주로 여기서 얘가 태어났으니까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일단 수렴형으로 만들어줘도 지금 46,000원이면은 여기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움직이면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등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단기로 성공해서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시장과 결부해서 시장이 괜찮고 2,700으로 기어 올라가면 뭐 이 정도 올라가겠죠. 52,000원, 뭐 5만 원 정도는 당연히 올라갈 건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또 답답하게 또 오늘 또 올라갔다 내일서부터 꽁하고 또 안 움직이고 뭐 이래 버리면은 얘도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게 급락하거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뭐 56,200원, 56,500원 거기서 계속 머물 거냐. 일단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결론은 나쁘지 않다. 수익은 나는데 26,500원 뭐 거기에서 계속 한 달 동안 머무를 건지 아니면 지금 장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 좋은 분위기에서 52,000원, 53,000원 고점을 뚫으면서 단기적으로 원했던 목표치 정도를 줬으니까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건지 이거는 이제 시장에 달렸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내일 대선 이후에서 변동성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뭐 시장에는 금리 인하 0.25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끝이 아니고 다음에서도 0.25 또 한다. 그러면 시장은 또 올라가겠죠. 어디가? 미국이. 우리나라 아니고요. 미국 시장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애들도 지수는 안 올라가도 테마주대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은 애들은 한 번씩은 움직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다 긍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려면 미국 대선 망하고 뭐 망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대선 망하고 금리 뭐 인하도 안 하고 금리 인상하고 뭐 미국이 뭐 3차 대전 준비한다 얘기 나오고 뭐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막 도산하고 막 인텔 망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망하고 엔비디아도 갑자기 뭐 부도나고 망하고 뭐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막 패닉으로 떨어지고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제로 가까운 그런 확률로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망하고 얘도 망하는 거예요. 5% 미만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주식은 무조건 100%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수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앞으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수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7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매수가 근처인 32,4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올해 초부터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 올해 초 IT 섹터가 좋은데 그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이닉스, 두 번째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다가 가장 많은 부품을 대는 회사가 어디냐? 주성 엔지니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반도체주들이 가는 애들은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못 간 애들은 엄청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하이닉스도 잠깐 볼게요. 자, 하이닉스.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죠. 예전에 있었던 저 왼쪽에 있는 고점은 이거는 있던 흐름은 아니에요. 가격이 막 이때 막 상패당한다 그래갖고 예전에 40원인가 뭐 100원 이하 했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2000년도 뭐 그때 초중반 때 한번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상장 폐지 당할 위기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때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는 지금이 신고가예요. 저게. 이게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여기 있었던 24만 원, 24만 8,500원 이제 신고가인데 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안 간 애들은 지금도 바닥에서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가는 애들이 뭐 STS 반도체 이런 애들을 보면 STS 반도체인가? 하여튼 뭐 있죠. 하여튼간 STS 반도체 뭐 있을 거예요. 이름 바뀌었나? 왜 안 나오지? 하여튼 그런 애들부터 해갖고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나게 뭐 하나마이크론도 뭐 부도난 회사 같아요. 뭐 원익 QNC, 뭐 원익 홀딩스는 좀 올라왔는데 LX 세미콘 뭐 부도나시듯이 엄청나게 미국 주식은 안 그래요. 미국 주식은 다들 지금 하도 많이 올라가갖고 너무 높아갖고 이제 고소고품증에 걸릴 정도로 많이 올라간 애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제발 좀 고소고품증 좀 걸려봤으면 하는 게 소원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제 하도 떨어져 있어, 하도 밑으로 내려와 있어갖고 아주 답답한 종목들이 많은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시 최고의 종목답게 역사적인 최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으로 바뀌어요. 일단 미국장이 좋고요. 지금 뭐 젠슨왕이 오늘도 아침에 기사 나왔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기사에 더불어서 뭐가 나왔는데 반도체 하여튼간 뭐 기대가 된다. 뭐 기사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 하이닉스가 12단 그거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젠슨왕이 뭐 기대한다 그랬었나? 이전에서 이제 컨퍼런스나 아니면 실적 발표할 때에서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 여전히 부족하다, 유효하다,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 TSMC 회장도 똑같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엔지니어로서 삶을 살았고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업황이 안 좋으면 줄여야죠, 그렇죠? 생산을 줄여야죠. 공장을 문을 잠가야죠, 그렇죠? 걔네들은 본업입니다. 말로 한 벌로 무슨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를 이게 올라갈 거다 저걸 거다 해갖고 뭐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좋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책 테마라든지 무슨 이런 테마주들은 돼도 그만 사실 안 돼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질 않잖아요.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지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뭔가 수장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공장을 투자를 하고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건 얘네들이 진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100조, 500조 꺼내갖고 투입을 해요. 장난 같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호황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그들의 입에서 얘기가 이미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갑자기 미국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자기네 주머니에서 500조 꺼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젠슨왕과 뭐 TSMC 회장과 이런 사람들의 입을 잘 주목을 하면 반도체 업황들이 앞으로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또 다른 얘기지만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글로벌 자동차 협회 뭐 이런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차도 마찬가지고 일본 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년에 그 전기차 생산량을 목표량을 다 줄인답니다. 그럼 걔네들은 왜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은 뭐 자기네 자사주들 올라가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지금 목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일요일 날 기사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던 거거든요. 전기차의 자기 목표량들을 뭐 150만 대를 생산할 건데 100만 대로 줄여버린다. 왜 줄이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아침에 자 오늘은 그냥 줄이자, 내일은 늘리자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애들이 결정하는 애들입니다. 그 기업의 대표, 엔지니어들,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임원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되면 회사의 존폐가 그렇죠?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들은 호황으로 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 얘기는 길었지만 이거 넘어가요, 이거. 거기에다 지금 수급도 봐봐요. 주성 엔지니어링.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그래서 32,700원. 여기서 최고점에 물렸어도 결국은 살려내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고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저는 애초에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삼성전자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하이닉스랑 주성 엔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 간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는데 무슨 삼성전자를 삽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폭등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주성 엔진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지금도 낫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거고요.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41,450원 언제 넘어가는가 요거를 계속 보시면서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면 파는 건 좋아요. 그동안 이제 한 3, 4개월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올라올 때 수익으로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 파는 건 좋은데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홀딩 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살펴본 반도체 관련해서 이 반도체가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호황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업종 안에서 매수해 보기에 괜찮은 종목들은 또 따로 구분이 되니까요. 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조금 오르다가도 9만 원대로 자꾸 내려가곤 해서 11만 원 선 정도 오면 그냥 팔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투세 폐지 이슈가 생겨서 망설여지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3%대 오르면서 95,600원까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도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좋게 봅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은 일단 나스닥이 넘어가기 전에서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우리나라가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을 못 가게 눌러놓고 코스피 지수를 못 가게 밟아놓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힘을 못 쓰고 하이닉스도 힘을 못 쓰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IT가 급등을 하면 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나 보죠. 어쨌든 그렇게 안 올라갈 수가 있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제가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게 원래 디커플링이 나오면 뭐 3개월, 6개월엔 풀리거든요. 미국 주식 계속 신고가 가고 일본 주식마저도 신고가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렇게 안 갔던 애들도 3개월 안에는 다 풀리고 다 급등하고 쫓아가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이는 거냐? 계속 되돌림 되면서 계속
그 돌림 노래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금투세 이슈들, 공매도 이슈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죠. 기울어진 운동장서부터 해서 뭐 별의별 얘기들 그 이유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질 않으면 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다 해외로 다 넘어간다 그랬는데 누가 주식을 그럼 올릴 건데요? 미국 애들도 안 올려요. 연기금도 지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일단 반도체주들을 그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꾹꾹 눌러놓고 안 움직이고 돈들도 안 들어오고 그랬다만 일단 나스닥이 최근에 신고점을 넘어갔고 대선 이후에서도 기술주들 미국 시장은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모든 기술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는 많은 연구진들과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뉴스 보도나 이제 많은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유망주들이 다 떠나고 다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나마 또 하이닉스로 넘어갔으면 좀 다행인데 하여튼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들이 지금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미국이 계속 올라가고 미래가 계속 반도체가 확장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서 단번에 무너지지는 않죠.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역량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일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또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열심히 달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삐그덕 거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올 4분기 전에서는 또 좋은 얘기를 또 준다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보면 되고 하이닉스는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TSC 본더, 그러니까 HBM 이거를 판매하는 애가 바로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가 자꾸 물건 달라고 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근데 계속 보내도 모자르다는 거죠 지금. 하도 모자르니까 삼성전자 너네들 물건 B급이어도 그것마저도 받겠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거는 조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냥 받겠다. 기사 내용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하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거마저도 받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물건이 잘 팔리면 한미반도체는 이게 꼬꾸라질까요? 조정받고 올라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겠지만 조정을 마무리하면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여기까지는 15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넘어가는 건 미국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 대선 이후에서 전쟁이 안 나면 되는 거고 뭐 대선 끝나고 나서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별 얘기 없이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은 무슨 정책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펼칠 건지 그게 결국은 돈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무슨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 없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메디케어를 한대요. 미국 사람들 65세 이상한데 다들 의료복지로 90% 다 대준대요. 돈을. 그러면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가는 거고 뭐 이득은 다 그 제약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받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건설을 하든 뭐 전선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전력을 하든 아니면 뭐 탱크를 만들든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거의 다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뉴스가 나오면 그쪽을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미국 사람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반도체 키울 겁니다. 반도체 안 버려요. 아마 미국에서도 반도체 아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미 반도체도 15만 원 갈 때까지 한번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DS 단석은 수급도 붙은 상황이니 15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짚어주셨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수익 가능하다 또 수익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정보점 돌파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